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러 왔어요. 영재고를 가야 하나? 초등학교 때부터요?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은 오히려 더 1년 정도 더 빨라야 되는데요. 여름까지는 다 끝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이만. 그러지 마, 이리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익숙한데 오늘 또 청일점이라고 굳이 청색을 네. 입고 오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영득입니다. 자기소개, 예, 최영득 선생님. 네.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사실 이제 부르면 무조건 와야 돼야 사람이고요. 그런 거 좋다. 우리 대명인에 있으니까 와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전국에서 우리 고등학교 입시하는 친구들 만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케어해주면서 대학 가는 걸 봐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네요. 네. 컨설팅을 좀 일찍 시작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매일 바쁩니다. 고입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의 비밀인데요. 저희는 이제 6월에 영재학교 준비하고 9월에 과학고 준비하고 아, 그쵸. 입시가 12 그 네. 달이 다르죠. 12월에 외국국제고를 하다 네네. 보니까 매년 바쁩니다. 매달. 네.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네요. 저 믿으십니까? 어머니 저 믿으셔야 합니다. 예,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저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분 모셔오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입시에 대한 모든 컨설팅을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열화 같은 성화를 가지고 막 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 우와, 이런 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 또 한 분 나오셨잖아요. 네. 명인의 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장이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최영국 소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러 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고를 가야 하나? 초등학교 네, 때부터요? 과학고를 가야 하나? 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수하네.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사실 궁금해서 왔습니다. 자, 말씀 중에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우리 안 시키는 집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목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애들이 달려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일단은 영어는 무조건 좋은 어학원으로, 네, 그리고 일단 수학, 과학 넣어서 똑똑하면 무조건 영재학교 과학고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아이들이 좋다라고만 하면, 그러니까 따라만 준다고 하면 찬성입니다, 사실. 잘 따라가고 네, 그렇죠. 안 힘들어하면.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의 욕심으로 네. 얘를 한번 밀어볼까라고 하면 아니 근데 최 선생님 솔직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거는 어머니 욕심으로가 아니에요. 네. 애가 잘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가 잘하니까 애가 엄마는 잘하니까 엄마가 욕심내는 그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 뭐냐면 네. 일단 수학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수학 선행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초등학교가 끝날 때쯤, 초6이 졸업할 때쯤 중등 수학이 끝나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끝나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등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오. 그럼 중학교 합니다. 1학년 올라가면 이미 고등학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네. 거의 90%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아, 그러면 전 이만. 그러지 마, 이리 와! 저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러지 마. 우리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전국에 있는 희망을 가지고 영재고 준비하는 엄마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이거 원하더 월드예요, 이거는. 어나더 월드 맞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영재고나 과학고는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걸 잘하는 애들, 선행도 잘 따라가고 그런 애들에게 또 엄마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중등과학이 꽤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렇죠. 해외 중등과학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학과학이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 할 수. 그 영재고 시험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네. 그 공부를 3학년 때 시험 보기 전 4학년 여름까지는 다
다 끝내놔야 된다는 얘기지. 수학은 오히려 더 1년 정도 더 빨라야 되는데요. 과학은 딱 1년 정도 차이 나게 가장 빠르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3 때는 해놔야죠. 해놔야 돼. 해야 한다. 해야 된다는 그 얘기고. 그러니까 영재 이미 속이 울렁거려. 아니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쳐요. 뭐 그렇게 해서도 받아먹는 친구들이 있으니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건데, 내가 우리 애를 봤을 때 어떤 타입의 애는 얘는 영재고 밀어붙이는 게 맞다, 다른 길로 그러니까, 가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사실 공부를 얼마큼 잘하고 성취도가 올라가는지 보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이 친구가 틀리더라도 쓰는가,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오랫동안 보고 있는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쪽팔려서 자기가 조금은 쓸 수 있는데 아예 안 쓰고 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좀 한 2, 3분 보다가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해버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영재학교에 전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일단 1번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걸 봐야 되니까 사실 영재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수능으로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하고 과학만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네네. 특별히 수학과학을 엄청 잘하는데 약간 국어랑 영어에 약간 멍청이 기질이 보인다. 네. 약간 이러면 영재학교 밀어주는데 얘가 만약에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해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 조심히 혹시 정시를 보실 생각이나 아니면 의대를 보내실 생각이 없는지 여쭤보고 네네. 학생의 성향도 보고 아이가 어떻게 대학을 가는 게 좋을지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보통 내립니다. 엄마들이 이제 영재고를 먼저 생각하고 떨어지면 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과고, 또 떨어지면 자사고, 그래도 안 되면 일반고, 약간 이게 뭔가 루틴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처음부터 얘는 과학고야 얘는 자사고야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추천을 영재학교를 갈 거라면 준비했던 일단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과학고인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는 하나는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걸쳐볼 일 아니다. 네, 다 고치면 아이랑 점점 트러블이 나기 시작을 해요. 피곤하지. 고3 때 만나야 될 그 스트레스를 중3 때 떨어진 애를 끌어올려서 다시 또 다음에 넣어야 되고 끌어올려 넣어야 되고 하죠. 그래서 애초에 입시는 성공해야 되는 거지 입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여러 번의 실패를 안겨주는 거는 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일밖에 안 되죠. 여러 친구들 케이스를 보셨잖아요. 네네. 소장님은 잘 된 경우와 이래서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사실 잘 된 경우는 영재학교를 가면 일단 다 잘 됩니다. 그치. 그치. 일단 그게 부모님이 답이네. 제가 우문을 했네요. 네, 부모님이 행복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애들이 공부를 영재학교만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사실 캐리어 끌고서 모여서 주말 내내 공부를 하기는 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전 제일 신기한 게 친구들끼리 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니? 요즘에 이런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거든요. 그게 재밌잖아요. 그건 걔네들 그게 진짜 웃어요. 의미 있다. 네, 저는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일 뜻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다른 데들은 이제 만나서 하면 피곤하다, 뭐 누가 어느 좋은 대학 간다고 막 하는데 경쟁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일단 그건 되게 좋다. 근데 이제 좋지 않은 건 너무 빨리 아이들한테 자율권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의 생활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내 꿈이 뭐였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고민하기 생각하는 경우가 시작하는 또 마침 또 그런 시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가주기만 하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중간에 갑자기 자퇴를 하거나 네. 중간에 1년을 쉰다고 하거나 네네. 이러면서 약간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상담 이런 거 받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영재학교는 어쨌든 본인이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99%는 성공이다. 그치, 가겠다고 마음 먹은 네. 천재성이 있는 아이. 네. 그런 아이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아무리 100번 말해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추추. 실제로 대입 컨설팅 할 때는 만약에 학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왔을 때 학부모님 잠깐 나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둘 다 대학 가고 싶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고입 컨설팅을 할 때 가끔씩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머니 죄송한데 아이랑 둘이 한 30분 얘기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표정이 보일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 애들이 보면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아이랑 둘이 얘기해 보면 이 학교 가면 어떤 건가요? 이 공부가 맞는 건가요?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뭐 부모님 눈치가 보입니다. 등등 얘기가 막 나옵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얘가 진짜 더 나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길을 좀 틀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방향이 보이죠. 문제는 그걸 제가 알고 부모님이 다시 들어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드릴지 머릿속이 막 복잡하죠.
그럴 네. 때 like a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라고. 트러블드 워러의 브릿지가 돼주셔야 돼요. 네. 네. 결국에는 제 인간적인 부분을 떨어뜨리고 덜고 콘서트답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전문적으로. 같습니다. 네, 그래야죠. 딱 객관적으로. 어떻게 오늘 좀 물꼬를 텄는데 네, 어떠세요? 일단 저는 오늘 한 가지 얻은 것은 준비를 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게 얘가 진짜 그럴 실력인가에 대한 나도 모르게 의심이 그렇지, 자꾸 되는 모르니까. 거죠. 예. 근데 그런 의심하지 말고 일단 애에게 목표를 주는 것을 그쵸. 생각하면서 시켜보자. 이게 좀 뭔가 위안이 됐어요. 한마디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엄마들의 마음은 하나거든요. 우리 애가 행복하게 잘 대학생 돼서 사회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수 네. 있을까?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님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기가 공부하는 여건과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입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고등학교를 가면 왜 좋은 건지, 이런 고등학교는 어떤 친구가 가는 건지 설명하셔야지, 야, 휘문고가 좋대, 야, 뭐 영재학교가 좋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동기부여되는 것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모님께서 정확한 고등학교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야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감사하게 따라간다. 이 생각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결론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본인의 여건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애는 어디로 가야겠다는 걸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공부를 하고 애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설득되지 않으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끔 어머님들은 모두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 같이 공부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